안녕하세요. 어도비 베스트 오브 맥스 시청자 여러분. 저는 세상을 홀로 방랑하면서 꾸며지지 않은 순간들을 저만의 색으로 담아내는 사진가 K채라고 합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사진 장르가 있고 또 다양한 사진 작가가 있는데요. 저는 무엇보다도 20세기 초에 거리 사진가들로부터 많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엘리엇 어윗이나 까르띠에 브레송처럼 지구를 여행하면서 세상의 삶을 담아낸 그런 작가들을 보고 저 또한 세상을 여행하면서 저만의 사진을 담고 싶다는 꿈을 가지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 작업이 저의 지구 조각이 되었습니다. 제가 담아내는 한 장 한 장의 사진들이 지구의 한 조각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 조각들을 모아서 저만의 지구 조각을 완성하고 싶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렇게 여행을 길게 이어가다 보니까 100개국까지는 사진으로 담아내고 싶다라는 욕심을 가지게 돼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반 정도는 코로나 때문에 해외로 나가기 어려워졌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고 제가 살고 있는 서울에서 사진 작업을 해보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을 담지만 또 역시 저의 사진으로 서울이 아닌 서울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마음을 먹었고 그 작업 또한 완성을 해서 낯서울이라고 부르게 됐는데요. 이 작업은 또 전시와 책으로 완결을 짓게 됐고요. 그 후에 다시 여행을 떠날 수 있게 돼서 올해 그린란드, 페로제도, 아이슬란드까지 떠나서 사진 작업을 이어가게 됐고 그럼으로써 88개국까지 저의 사진으로 담아내게 됐습니다. 세상을 여행하는 사진가라고 하면 많이들 가지고 있는 오해가 여행 전문가일 거다, 여행을 굉장히 잘할 거다, 계획을 잘 세울 거다 라고 생각하는 건데 굉장히 큰 오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굉장한 길치인데요. 근데 길치다 보니까 얻을 수 있었던 사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의미 있는 이 한 장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이 사진은 스리랑카의 신두픽이라는 산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신두픽이라는 이름은 백인들이 지어준 이름인데 그들에게는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천국에서 추방을 당했을 때 이 지상으로 내려왔을 때 처음 발을 내디딘 곳이다 라고 해서 신두픽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런데 이제 스리랑카 사람들은 대부분 불교 신자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만의 전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 산을 스리파다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그들에 따르면 반대로 부처님이 열반에 오르셨을 때 이 지상을 떠날 때 마지막으로 발을 내딛고 올라간 곳이라고 해서 스리파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보든지 간에 굉장히 성스러운 산으로 알려져 있어서 현지인들이 성지순례를 위해서 많이 방문하는 곳인데요. 근데 이제 성지순례를 여기를 가게 되면 대부분 밤중에 이 산을 등산을 합니다. 그 이유는 산 정상에서 해가 뜨는 것을 보는 것이 성지순례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인데요. 정상까지 오르는데 4시간 정도 걸린다고 해서 대부분은 새벽 2시에 출발을 합니다. 저는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남들보다 체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12시 정도에는 출발을 해야 해가 뜨기 전에 정상에 오를 수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찍 출발하게 됐는데요. 일찍 출발한 거는 좋았는데 문제가 산에 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길을 잘 가고 있는 건지 조금 의심이 됐는데요. 처음에는 그냥 하나의 길밖에 없어서 문제가 없었는데 좀 걷다 보니까 갈림길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제 왼쪽 아니면 오른쪽을 선택해야 했는데 고민을 하다가 왼쪽 길로 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1시간 정도 그 왼쪽 길로 쭉 걸어갔는데 갑자기 절벽이 나타났고 그제서야 잘못 왔다는 것을 깨닫게 됐는데요. 절벽 맞은편으로 바라보니까 거기에 제가 가려고 했던 신두픽 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절벽에서 바라보니까 그 산의 모습이 굉장히 아름다워서 거기서 한 장의 사진을 남기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그 후에 다시 1시간을 길을 되돌아가서 올라가야 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정상에는 해가 뜬 후에야 도착을 했고 막상 거기서는 별다른 사진을 찍지 못했는데요. 근데 오히려 길을 잃었기 때문에 제가 그 잘못된 길을 갔기 때문에 굉장히 아름다운 신두픽의 풍경을 만나게 됐고 사진으로 담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얘기하면은 저의 여행과 저의 사진과 굉장히 그걸 잘 보여주는 한 장이라는 생각을 해요.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오히려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 제가 정말 기다렸던, 원했던 순간들을 만나게 되고는 합니다.
이번 사진은 쿠바에서 찍은 한 장인데요. 저는 세상을 여행하면서 이 한 가지 깨달음을 얻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에 케이팝이 있고 브라질에 삼바가 있는 것처럼 나라마다, 그 지역마다 그곳만의 특유의 리듬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디를 사진을 찍으러 갔을 때 그냥 무작정 사진을 찍는 게 아니라 그곳 사람들의 리듬, 그곳 사람들의 박자에 제 발을 맞추었을 때 그제서야 좋은 사진이 나온다고 깨달음을 얻게 됐는데요. 이것을 처음 느끼게 된 것이 바로 이곳 쿠바였습니다. 쿠바는 사진가들이 굉장히 많이 가고 싶어하는 곳인데요. 저도 그곳에 갔을 때 너무나 아름답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사진이 잘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한 3일 정도는 걷기만 하면서 방랑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어느 집에 문이 살짝 열린 것을 보게 됐는데 그 문 틈 사이로 한 아주머님을 보게 됐습니다. 그분이 저를 보시더니 가까이 오라고 손짓을 하셨고 가까이 가보니까 자신의 벽을 뒤에 있는 벽을 이렇게 손으로 가르치셨습니다. 보니까 거기에 사진이 한 장 있었는데 그분의 젊은 시절의 모습인 것 같았고 저보고 그 사진을 보라고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진을 보고 그 사진과 지금 그분의 현재의 모습을 함께 한 장의 사진으로 담아내게 됐는데요. 그 경험이 있은 후부터 드디어 쿠바와 모든 것들이 제가 잘 맞아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부터 저의 사진을 담을 수 있었습니다. 사진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이 있는 그대로를 담는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사진이라는 것은 기록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사진은 표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진을 담음에 있어서 신경 쓰는 것은 내가 본 것을 보여준다, 기록한다, 있는 그대로 담는다 이런 것들이 전혀 아니고 제가 본 대로, 제가 보여주고 싶은 대로 제 자신을 표현하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만의 사진을 완성할 수 있는 후보정 작업은 제 사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제 사진을 많은 분들이 보셨을 때 가장 많이 하시는 이야기가 사진 같지가 않다, 그림 같다, 유화 같다 이런 이야기들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철저하게 의도한 것입니다. 저는 사진가도 그렇지만 많은 화가들에게 영향을 받았고요. 제 사진을 보여줌에 있어서 사진처럼 뭔가 선명하고 뚜렷하고 포토 리얼리스틱하게 보이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림처럼 보이는 것을 선호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사진의 노이즈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좀 선명하지 못하고 일부는 깨졌다고도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을 사진가들은 대부분 싫어하는데요. 저는 오히려 그런 부분을 드러내고 더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 작업을 함에 있어서도 노이즈 같은 거를 적극 활용을 하고요. 또한 컨트라스트를 강하게 줘서 대비를 강하게 주는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을 해서 사진 같지 않은 그림 같은 사진을 완성을 하고 그것이 제 사진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자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계획한 것들이 늘 계획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내년에 할 수 있다면 다시 이 100개국을 사진으로 담는 작업을 이어가려고 하고요. 내년에 목표로 하고 있는 곳은 코카서스 3국과 중앙아시아입니다. 이 지역들을 한 바퀴 돌면서 저만의 사진을 담아내려고 하고요. 이 또한 전시나 책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위해서 이렇게 세상을 여행하고 모험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무엇이 됐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모험을 떠나고 멋진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